예, 안녕하십니까. 인프교수 유병태입니다. 오늘은 한 개를 더 찍는데, 요 보이죠? 사회행위 취소소송 실무 6월 3일 날 법무사협회에서 한 건데, 이거 보시는 게 500페이지라는 거. 물론 뭐 기본 이론보다는 판례 위주로 있는 거지만, 그 판례의 어떤 중점적인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는 식의 수업이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이게 제 크기가 그러니까 내민법 교과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보다 더 큰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는 A4 용지 사이즈 그거 500페이지라는 거죠. 이분이 원래 쓴 그 사행위 취소소송 실무 책이 2권짜리가 있습니다. 2권짜리가 그게 각 건이 한 800페이지, 1000페이지 될 건데, 어쨌든 변호사들이 공부를 한다면은 상당히 좀 닦아놓고 얘기해서 돈이 될 수 있는 자리죠. 아직까지 이 법무사들이 민법 실력이 훨씬 뛰어난데 사행위 취소소송 이거는 워낙 큰 업체들이 주로 하니까 변호사를 찾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나는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책 읽기에 전념한다. 제대로 따라오셔가지고 민법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시든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내 공부를 위해서 학원 강의 들어와도 안 갑니다.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가는 이유가 앉아가지고 법무사 일하는 게 내한테 훨씬 더 수익됩니다. 학원 강의가 노가다지 뭐.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변호사라고 그 사법시험 강의하는 오는 애들 나는 이상한 애들이라 생각했어. (64페이지) 계약의 해제와 해지, 계약 해제 일반, 계약 해제란 역시 그 해제에 관련돼 가지고 도의 시간 다 들어 있습니다. 계약 해제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약이 성립하고 유약이 존속하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고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민법 제167조는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본래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그 채권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채권자는 그 권리 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본래의 채권이 유약에 존속하지 않는 이상 본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없어진 거니까 결국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그 해제에서 실효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 일단 잔소리 웬만하면 참으랍니다. 민법 공부를 아예 안 하고 민법적인 부분 영역에 안 가고 살면 돼. 그럴 수 있는 건 모르겠는데, 법 공부를 어설프게 해가지고 하다가는 일어나는 사고 골치 아픕니다. 63페이지. 옛날에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답답해가 광분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하도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광분하는 것도 싫어. 취소, 법률행위에 일정한 취소 원인이 있을 때 취소권자의 취소 행위로서 기존 법률효과를 소급적으로 무효케 하는 제도를 취소를 하는데, 취소는 법률행위에 대한 것이고 해제는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에만 되는 것이고, 판례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 이런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유리한 취소권 행사하여 그 매매계약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법은 요건이 구비되면 구비되는 대로 일단 효과는 발생한다라는 것. 해제와 취소 구별해 놨는데 공부를 다 하고 확인하는 확인 학습용으로 사용하시라 했습니다. 표 외우려 하지 말고. 계약의 해지, 계약 체결 후 당사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데 소급표가 없다는 점에서 해제와 구별된다. 역시 해제, 해지 구별표를 만들어 놨는데 공부하고 확인 학습용이고, 그 다음에 합의해제. 합의해제란 계약 당사자가 새로운 해제 청약과 해제 승낙에 따라서 해제 계약에 의해서 계약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인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인 해제와는 구별된다. 합의해제의 대상. 근데 공동상속에서 분할 협의는 계약이고 이에 대한 상속인 전원은 합의해제하고 새로운 분할 협의를 할 수 있다. 법정해제는 의무부담 행위의 채무 불이행을 대상으로 규정되지만 합의해제는 의무부담 행위뿐만 아니라 처분행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것. 합의해제 행사방법, 소치하 계약도 합의해제가 될 수 있으면 당연하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계약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 결려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 제공이나 최고의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됐다고 해석됨이 상당하다. 즉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 후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지급받은 계약금과 잔대금을 공탁할 것을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합의 해제된 것이다. 또한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 해제의 경우와는 달리 동시행항변권을 배제시키기 위한 자기 채무 이행 제공을 요건으로 하지도 않는다. 합의대로 간다는 거지. 합의 해제의 효과. 합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의 법적 성질.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따라서 소멸시효 대상이 안 된다. 관념상 느껴져야 되는데 좀 이따 다시 또 설명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합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 민법상 해제에 관한 즉 단독행위인 해제에 관한 543조 이하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미비하면은 또 민법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기본은 합의대로 간다는 거죠. 왜? 계약법 규정은 기본적으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이나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의해서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에 있는 단독행위인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받은 날 금전에 그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독행위인 해제의 경우에는 돈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반환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합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문제. 합의 해제에는 551조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왜? 합의대로 갈 거니까. 단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특약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라는 것. 4번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겠죠. 자기들끼리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도 있어 제3자 권리를 전혀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있는 거지. 침해하는 합의를 할 수는 없죠. 계약의 합의 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548조의 계약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또한 계약 해지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계약 당사자는 각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 당사자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해서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즉 이 경우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의 주장 입증 책임은 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해제된 후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대항력 등을 갖추었다면 그자도 보호받는다는 것. 원칙적으로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즉 제3자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는 것이 원칙인데 해제된 후 이해관계 맺고 대항력 갖춘 자는
그 해지된 사실을 모르는 선의자만 보호해 주겠다는 것. 가압류된 또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안 채권에 관한 계약의 합의 해제. 또 법무사 2차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 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따라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에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를 합의 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라도 채권의 발생 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 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는 거. 근데 임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봅시다. 물론 일정한 부분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임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그 임금 받는 근로자가 그 근로관계를 그만둘 수도 있죠. 일하기 싫으면. 그래서 임금 채권이 가압류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 유지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 원인된 법률관계 그걸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 근데 로마자 2번 구별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된 후에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의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에 비보전 권리인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함으로써 대위권의 객체인 부동산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채권자 대위권과 관련된 겁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가처분까지도 병합시킨 것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채권자 대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대상을 합의 해제하는 것으로는 대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런데 로마자 3번 민법 405조 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 통지 사실을 받은 후에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취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후에 채무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허용할 경우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데 있다. 그런데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사실 자체만으로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 더구나 법정 해제는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인 점. 채권이 압류, 가압류된 경우에도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기본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을 두고 민법 405조 2항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 대위권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된 것으로는 그 대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형식적으로 그 사항을 만들어낸 어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대항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해제 조건과 실권 조항. 해제 조건이란 조건 성취에 의해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케 하는 법률 행위의 부관이다. 민법 총칙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일반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 측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어도 당연히 계약이 효력이 소멸하고 채무자의 계약상 권리가 상실된다는 취지의 약관을 실권약관, 실권조항이라 한다. 따라서 해제권과는 달리 해제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소멸된다. 판례는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되어야 할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행지체가 되고 그 채무 불이행으로서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계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대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이 된 경우는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행지체가 안 된다는 것.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잔대금 지급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 자동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렸을 때 해제된다라는 것. 당연히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정도입니다. 정지조건부 해제. 일단 해제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고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조건이 상대방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것이라면 붙여도 무방하다. 민법 총칙에서 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그 기간 경과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과 기한과 친하지 않는 것이지만 상대방에게 불이익할 염려가 없는 조건, 특히 상대방에 의해서 좌우할 수 있는 조건, 이행하고 말고를 상대방이 선택하겠죠. 그런 조건은 붙여도 무방하다. 철회는 아직 법률행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의사표시 효력을 저지시키는 의사표시이다. 그래서 철회는 법률행위에 대한 것이다. 해제권의 발생. 앞에 거는 합의 해제 본거고 이제 이 해제권은 일방적인 형성권인 해제권을 발생시키는 것과 관련되는 것인데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은 모두 쌍무계약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분묘계약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본다는 거. 뭐 정신적 기금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 약정 해제권은 이론상 채권계약이나 물권계약, 준물권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내가 일반적이다. 법정 해제권은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는 채권계약에는 인정될 수 있고 이행의 문제가 없는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약정 해제권의 발생, 약정 해제권의 대표적인 것이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이다. 이거는 매매 쪽에 계약금 부분에도 써놓고 채권 총론 부분에 채무 불이행 쪽에 손해배상 예정과 관련된 쪽에도 해놨습니다. 딱 중점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해버리려 하다가 그냥 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중점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약정으로 해제권 발생 사유를 정해놓는 겁니다. 당사자 간의 원계약과 동시에 또는 별개 계약으로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 해제권을 당사 일방이나 쌍방에 유보시킬 수 있다. 갑이 매매계약상의 특약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후에도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의 해제 통지는 매매계약 특약에 따른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는 취지다. 약정 해제권인가 하고 계약금 약정에 따른 해제하고는 다른 거죠. 약정 해제권은 해제권을 유보시켜 놨다는 거고 계약금 약정, 계약금 계약에 따른 거는 뭐 기본적으로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이런 내용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제권 행사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하면 뭐 계약금을 몰수 안 당하고 그다음에 계약금 배액 상환 의무가 없을 건데 그게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계약금 계약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자기가 지급한 계약금 포기, 수령한 자는 배액 상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쓸 때도 이런 거는 정말 딱 구별해 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지. 자기한테 권리가 약정 해제권도 있고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시킬 수 있는 권리도 있을 때 이게 잘못 가면 자기한테 아주 큰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못 알아들으면은 실력이 딸리는 거고 해제권 유보의 경우 그래서 민법은 자기가 아는 거에 조금 더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설명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알아듣는 그 설명이 잘못된 걸 거라고.
그냥 암기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또 사람들은 또 웃기는 게 자기가 암기하고 있는 걸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암기를 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암기를 하는 거라고. 민법 공부는 잘못하면은 큰 사고 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사고도 못 치는데 어설프게 아는 그 사람이 친 사고는 수습할 방법도 없습니다. 내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했죠. 지구상 유사 이래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무기가 법이라고. 핵폭탄이 아니고 법이라고. 해제권 유보의 경우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등의 약정 해제 사유 발생 시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다. 계약금 계약의 경우 해제권 유보로 추정된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의 경우에 해제권 유보로 가는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계약 내용대로 가는 것이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권 원칙적으로 없다. 그런데 지급된 계약금의 몰수치가 포함된 위약금 약정이라면은 거기에는 손해배상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 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요건이 구비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간단하게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는 병존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자기한테 유리한 걸 행사해야 되지 잘못한 게 행사하면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해약금 약정이 아닌 약정 해제권 행사는 매매계약 중도금 지급 후에 행해질 수도 있다. 약정대로 가는 거니까. 약정 해제권은 해제권의 발생 사유를 그 사유 발생 전에 계약 체결과 동시에 또는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유 발생 시에 해제권 발생을 약정해 둔 것으로서 이는 계약 존속 중에 합의로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합의 해제 계약과는 다른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제라면 법정 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정 해제권의 발생. 계약서의 명문으로 위약서의 법정 해제권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왜냐면 이것도 임의규정이니까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 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 발생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행불능에 의한 법정 해제권, 계약 성립 후에 이행불능이 되었을 것. 채무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 불능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불능도 포함된다라는 거. 이행불능의 판단식 이행불능은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 이행기 전이라도 그 불능이 확실한 경우라면 해제권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지체 중에 불능이 되더라도 채권자의 채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해제권은 발생한다. 계약 성립 전의 원시적 객관적 불능의 경우에는 무효이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되는 영역이라는 것과는 구별된다는 것. 일부 불능의 경우에 급부가 가분적이면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목적을 다할 수 있는 한 불능 부분에 한해서만 해제가 가능하고 급부가 불가분적이어도 잔여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불능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 일부 불능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전부를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행 불능이니까 채권자 쪽에서 이행하라 해봐야 이행할 수가 없어. 불능인데 채고할 필요 없다. 쌍무 계약을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 이거는 상대방 채무가 이행 불능이니까 내 채무 이행 제공할 필요 없다라는 거. 매매 목적 부동산의 저당권이나 가처분 또는 가등기 등이 있는 경우,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의 근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등기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으로서는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나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나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매도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닌 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거저당권 가압류 말소에서 완전한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그거 말소 안 되었다고 해서 이행불능은 아니다. 너 말소시켜서 이행하기로 했으니까 언제까지 말소시켜서 이행해라. 안 그러면 해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지를 한다는 거예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말소시킬 수 없는 어떤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불능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역시 그것만 가지고 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담보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이 경우에는 매매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담보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도 이것만으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않으며 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없어서 그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면 불능이 된다라는 것.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되지만 소유권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이 등기 청구권이 지금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역시 등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전 등기 의무자에게 통지가 되겠죠. 그래서 73페이지 쭉 보시면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자가 적법한 이행 청구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그러나 일단은 소유권 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이와 같이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유권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했을 때에는 그 가압류 가처분 해제 조건으로 소유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해야 된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이행지체에 따른 법정해제권. 보통 이행지체의 경우 정기행위가 아닌 경우 일단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을 것. 채무자에게 기책사유가 있어야 된다. 고의가실이 있어야 된다. 적법한 이행 거절 권능이 없어야 된다. 적법한 이행 거절 권능이 있어버리면 자기 권리 행사는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게 될 것이라는 거. 이행 제공의 시기, 이행 제공은 최고와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최고에 표시된 시기까지 하면 된다라는 것. 이행 제공의 정도, 판례는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 등기 절차의 이행에는 상대방의 행위를 요함으로 언제든지 현실에 제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등기 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족하다. 이행 제공을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일부 지체 가분적이라면 불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만 해제가 가능하고, 근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전부를 다 해제할 수 있다. 부수적 채무 이행지체로는 해제할 수 없다라는 것.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해야 되는데 과다 최고했을 때는 차이가 비교적 적다면은 본래 채무의 범위 내에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과다 최고한 정도가 현저하고 과다 최고한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최고 자체의 효력이 없다는 것. 과소 최고, 적게 최고한 경우에는 적게 최고한 것만큼만 효력이 있다. 원칙적으로 최고 기간이 상당하지 않거나 최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75페이지 그냥 로마조 5번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명백한 이행 거절이 있는 경우, 정기행위인 경우에는 최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행지체 시 자동 실권 조항이 있으면은 그 실권 조항에 따라서 해제가 될 것이고, 최고 기간 내에 상대방 채무자가 그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
뭐 돈으로 하는 것 때문에 원금과 지연이자 그걸 다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 채무자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없을 것. 정기행위인 경우에는 딱 정해진 시점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고, 이행거절에 의한 법정해제권,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요거는 판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행불능에 준해서 처리한다. 일단 이행거절을 독자적인 채무불이행 사유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기는 하다는 거. 일단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의 경우에 명백하게 이행거절했다면 이행하라고 최고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죠. 그래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을 것이고, 이행기 후의 이행거절인 경우에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행거절 의사가 철회되어 버렸다면 원래 계약관계가 적법하게 존재하고 원래의 내용대로 처리해야 될 것이라는 것. 불완전 이행에 의한 법정해제권 발생. 뭐 오징어가 다리가 몇 개인가? 오징어 다리가 10개인가 8개인가? 하여튼 뭐 오징어 다리 한 개 모자라. 오징어 어디 가서 오징어를 시키는데 오징어 다리가 한 개 없다는 거지. 불완전 이행 자체에 대한 해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므로 이에 의한 해제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도 해제를 인정함이 통설이다.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 이행을 최고한 후에 해제할 수 있고,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최고할 필요도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부수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했고, 채권자 지체에 의한 해제권을 인정할 것인가. 나중에 가면은 이 채권자 지체가 채무불이행의 일종인가 또 다른 법정 책임의 일종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판례는 명백하게 밝히지는 않았고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제를 인정할 건가에 대해서 과거 판례는 이걸 부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거 판례 63-452 그 판례 찾아보면은 거기에 있는 똑같은 내용을 최근 판례는 해놨는데 거기에 똑같이 들어있는데, 과거에 학자님들이 볼 때는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판례의 내용을 들고 와서 근래 학자님들이 판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일시적 계약에 대한 해제나 계속적 계약에 의한 해지를 일단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던 현장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 간에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신의 측에 반하는 정도가 될 때 계약 준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체결한 거. 그래서 계약 준수가 원칙인데 그거에 대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라 하면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을 말한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쪽에 가도 해제권 규정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개별적 계약에 가도 해제권 규정이 있다는 거. 정료, 매매, 도급, 그리고 계속적 계약이지만 종신정기금, 무이자 소비대차, 그 다음에 사용대차, 여기에는 법문상 명확하게 해제권이 있습니다. 근데 임대차는 약간 논의가 있고, 계속적 계약이지만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무이자 소비대차, 사용대차,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정리해 둔 것이고, 해제권 행사. 해제권 행사, 권리자가 그걸 행사할 건지 말 건지는 자유다. 근데 행사를 했다면은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상대방이 처리에 동의하면은 뭐 할 수도 있을 거고. 해제권의 불가분성, 기왕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지켜지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데 수인의 관계에 있을 때 전원에 대해서 다 해제를 해야 계약관계가 소멸된다는 것. 해제권을 가지는 자들 중에서 한 명의 것이라도 소멸돼 버리면
거 해제를 못하게 해두었다는 거. 어쨌든 이거 임의 규정으로 본다라는 것. 관련 판례를 소개해 두었습니다. 근데 공동임대와 관련돼서는 약간 판례가 다툼이 있는 게 있습니다. 더 뒤쪽에 가면 또 소개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